번째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는 영상으로 사회문제 탐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닥치게 될 대입제도의 특징,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회문제 탐구를 어떻게 수행을 할 건지 수행평가까지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졌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문제 탐구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주제는 여기 적어놓은 대로, 선생님 적어놓은 대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필기를 할 텐데, 따로 뭐, 필기를 할 수 있는 종이 자료는 준비를 하지 않았고요. 그냥 빈 종이에다가 적으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학습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작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크게 보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관점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볼 때 크게 보는 걸 좋아하는 관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관점을 뭐라고 보냐면 거시적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관점은 크게 보는 게 있으면 당연히 작게 보는 것도 있겠죠. 미시적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점은 크게 보면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크고 작다의 구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을 나누는 기준은요. 사회문화 현상에서 개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사회 구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크게 보는 거시적 관점에서는 개인과 사회 구조 중에 뭘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큰 사회 구조를 중시를 하겠죠. 그래서 거시적 관점은 사회 구조를 중시하는 관점이다. 이렇게도 정의할 수가 있고요. 자, 반면에 미시적 관점 같은 경우에는 작게 보는 걸 좋아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 구조 중에 당연히 개인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거시적 관점으로 넘어가서, 자, 거시적 관점은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회 구조를 중시하는 관점들 중에 또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기능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관점이 있고요. 기능론적 관점. 그리고 갈등론적 관점이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시적 관점에는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는데, 자, 기능론과 갈등론을 또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둘 다 사회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회 구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지로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딱 봐도 갈등론 어떻게 볼 것 같아요? 긍정, 부정?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얘는 사회 구조를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라면, 기능론 같은 경우에는 사회 구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죠. 자, 기능론과 갈등론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뉴스에서 항상 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능론, 갈등론 이런 표현이 나오지는 않죠. 뉴스에서는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 보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보수적이라고 하는 게 기능론적 관점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진보 성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뉴스에 나올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진보 성향이라는 게 갈등론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관점을 당연히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이 관점을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배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능의 선택 과목 중에 사회문화라고 하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가장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그 사회문화 과목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 정리를 해두면 3학년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세 가지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모든 사회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지고 기능론과 갈등론의 견해가 좀 달라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모든 사회 현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회든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기능론도 그건 인정을 하고요. 갈등론은 당연히 인정을 할 텐데 그 갈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견해가 또 나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능론 갈등론자들이 자주 쓰는 표현 방식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겠죠. 시험 문제에. 어떤 표현 방식으로 자기 자신들을 표현을 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능론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기능론자들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능을 한대요. 뭐가? 사회 구조가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하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회 현상이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합의를 했다고 설명을 해요. 이 사회 현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은 합의를 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육제도 생각을 해볼게요. 교육제도 여러분들 합의했나요? 합의한 적이 없다고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기능론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냐면 교육과정을 누가 만들죠? 그렇죠?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관여가 되죠. 근데 국회의원 누가 뽑죠?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죠? 국민들이 뽑죠. 그 국민들이 자기 권력을 위임한 거기 때문에 동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합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 변동이 일어나면 변동을 굉장히 싫어하겠죠. 변동을 약간 부정하는 성향이 있다. 아예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부정하는 성향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능론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갈등이죠. 갈등. 그럼 기능론자들 갈등은 어떻게 볼까요? 당연히 좋게 보지 않겠죠. 왜냐하면 정말 건강하고 좋은 사회 구조에서 갈등이 발생을 하는 거. 그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당연히 비정상적인 현상이에요. 비정상이라고 봐요. 그리고 계속 있을까요? 아니면 없어질까요? 당연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죠. 좀 있으면 없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면에 뭐가 깔려있는 거냐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기능론적 관점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표현 방식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기능론에서 사회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요. 굉장히 중요한데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표현해요. 사회 유기체설. 별표 쳐두시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용어가 나오면 기능론을 자동적으로 떠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사회 유기체설의 뜻 잠깐 설명을 해보면 사회를 살아있는 생물에 비유하는 이론, 가설 이거를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뭐 잘못되지 않았죠. 그리고 가만두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 아파요. 그럼 뭐가 일어난 거죠? 병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 병을 갈등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이고요. 조금 있으면 없어지겠죠. 일시적인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빨리 회복을 해야지만 지금 또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표현으로는 사회병리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사회병리론. 사회가 뭐 들었대요? 병들었대요. 근데 그 병든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빨리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의 병든 부분을 빨리 치료해서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사회병리론.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나오면 기능론을 생각하면서 문제에 접근을 해주시면 되고요. 화면에 갈등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갈등론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회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 이거예요.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잘 사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못 사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못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회현상은 누가 만들었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지배 집단이 자신의 권력,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모든 걸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갈등론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배 집단의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서 모든 게 만들어졌대요. 그럼 이건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잘못된 거죠. 예를 하나 또 들어보면, 위에서 들었던 예를 들어보면, 자, 지금 요즘에 수시랑 정시는 그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뭘 더 많이 뽑아요? 이걸 더 많이 뽑아요. 그죠? 한 70% 넘게? 30%. 근데 우리나라 지금 우리 대전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뭐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인 서울대학교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보통 몇 명 정도가 가냐면 한 명 정도 가요. 그리고 2명, 3명 가면 잘 갔네. 5명 가면 와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도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정시 90, 수시 10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높은 학교들은 거의 다 정시를 뽑았었거든요. 이때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몇 명 정도 갔었냐면 그냥 보통 가면 12명, 13명 많이 가면 뭐 30명 정도 가는 학교도 있었고요. 근데 그게 전혀 놀랍지 않았었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한 7, 8년 사이에 갑자기 멍청해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걸 만들어낸 집단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갈등론에서는. 그렇죠? 서울권 애들을 잘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그런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게 갈등론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당연히 갈등론적 관점에서 갈등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막 좋아하진 않겠죠. 막 갈등이 일어나면 막 좋아하고 그러진 않는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썩어빠진 사회 구조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건 정말 정상적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필연적인 그런 거죠. 정상적이고 필연적이라고 보는 게 갈등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회 구조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사회 구조를 변동시키는데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데모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런 썩어빠진 구조를 변동시키는데 원동력이 된다 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게 갈등론적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갈등론을 이제 표현하는 방식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가치 갈등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가치가 갈등한다. 그래서 하얀색으로 쓴 이유는 이걸 모를 수가 없죠. 갈등론 문제에서 나오면. 그래서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변형, 그리고 혁명, 뭐 이런 것도 좋아하죠. 뜯어 고쳐야 돼요. 잘 돌아가는 부분 설명을 못해요.
잘 돌아가도 뒤에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음모론 이런 것들이 이 갈등론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 방식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시적 관점에서는 이 기능론과 갈등론의 특징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미적 관점으로 가볼게요. 미적 관점은 사회 구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그 안에서 개인들만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론을 뭐라고 부르냐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불러요. 상징적 상호작용론. 다행히 미적 관점에서는 상징적 상호작용론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관점, 작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뉜다는 건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어떤 이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 앞에 붙는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능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능이에요. 기능. 사회구조가 잘 기능하는 거야 긍정적이다. 그렇죠? 갈등론은 사회구조가 썩어 빠졌으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당연히 상징과 상호작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미적 관점에서는 상호작용을 되게 중시하죠. 개개인 간의 상호작용. 근데 뭘 가지고 하냐면 상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부른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 구조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요. 뭐에 대한 얘기만 하냐면 개인, 인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인간 어떻게 바라볼까요? 수동적인 존재는 아니겠죠. 상호작용을 하니까 굉장히 능동적인 존재고요. 능동적이다. 두 번째로는 자율적인 존재죠.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고 받아들이고 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존재들이다. 소통을 중시하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미적 관점에서의 인간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능동적이고 자율적이고 소통을 중시하는 인간관을 갖고 있다는 게 얘네들의 핵심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은요,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상징을 통한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 상호작용의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이들의 핵심이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상징을 통한 상호작용의 과정을 중시하는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그럼 상징이 뭘까라고 보시면요, 대표적인 상징은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의 상징책에는 언어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안에 당연히 의미가 담겨져 있을 거고, 그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안에 어떤 담긴 의미를 해석하는 거,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인데,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뭐 이런 거죠. 뭐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밥 먹었니를 왜 물어봐요? 진짜 궁금해서? 아니죠. 그 안에 담긴 의미 뭐냐면 그냥 인사인 거예요. 그렇죠? 인사인데 할 말 없으니까 그냥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뭐 또 얘기를 들어보면 야 진짜 잘한다. 이거랑 아휴 잘한다. 이거랑은 좀 다르죠. 그 안에 든 의미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이 미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표현하는 방식. 자,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냐면요. 첫 번째로는 상황정의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상황정의. 다 필기하고 들어갈게요. 두 번째는 생활세계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구성주의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써요. 자, 일단 상황적인부터 설명을 해보면요. 어떤 상황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려서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대로죠. 지금 상황적이라고 하는 표현 나오면 상징적, 상호작용을 떠올리셔야 되고요. 생활세계. 생활세계는 이런 상호작용을 하는 세계를 생활세계라고 그 상징적 상호작용의 대표적인 학자가 지칭한 용어이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구성주의는 뭐냐면 이 사회를 구성하는 건 누구다? 개인들이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구성주의라고 하는 표현, 이 세 가지 표현이 나오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 기능론, 갈등론, 상호작용론들이 사용하는 표현 방식, 그리고 핵심 주장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두시면은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배웠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뭐 예시라든지 그리고 뭐 사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이 특히 이제 색깔 분필로 한 내용들 핵심 주장선 정리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